네, 저도 40대죠. 전 올해 만으로 42살이 되고요. 한국 나이였으면 지금 43세죠. 전 지금 4인 가족의 가장이면서 아이들은 3돌이 넘은 쌍둥이 남매입니다. 아들, 딸, 아내, 제 부모님 부양하고 있고요. 강아지 1마리, 고양이 2마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어느 가장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직장생활 10년 했는데 요때 1억 모았고요. 프리랜서 개발자 2년 정도 하면서 요때 3억 벌었어요. 근데 그러면 직장생활 안하고 프리랜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10년의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저의 시간당 개발 생산성,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고 영업 능력도 생겼고 사람들 대하는 어떤 소통 능력 같은 것들이 키워진 거죠. 그래서 그걸 회사에 계속 있었으면은 저는 뭐 연봉 1억 정도가 최대치였을 것 같은데 이제 프리랜서로 나와서 저의 시급을 굉장히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원씩 벌었기 때문에 2년 안에 3억을 모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2년을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에이전시 창업을 해서 개발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5년 동안 15억을 영업이익으로 벌 수 있었고요. 이 자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 그리고 미국 주식 해가지고 여기서 전혀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수익이 합치면 30억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돈 어떻게 버냐, 인프런의 프리랜서 개발자 완벽 가이드 강의 제가 올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에이전시가 돈 이렇게 잘 버냐, 어떤 과정으로 버냐, 어떻게 창업하냐, 그런 건 또 인프런의 에이전시 강의 제가 만든 강의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노하우를 다 올려놨어요. 근데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시대를 그래도 되게 잘 읽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프리랜서 에이전시 했던 시기는 공급이 적진 않았거든요. 외주 개발자 많았고 외주 개발 업체 많았는데 공급의 퀄리티 또는 신뢰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높이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예요. 프리랜서, 에이전시 둘 다요. 둘 다 외주 비즈니스니까요. 용역 비즈니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공급의 양이 훨씬 늘었고요. 양도 훨씬 늘었고 퀄리티도 지금 잘하는 업체들 꽤 많아요. 거기다 바이브 코딩으로 하니까 요즘 AI가 코드를 너무 잘 짜버려서, 그리고 디자인도 잘해요. 디자인 퀄리티, 개발 코드 퀄리티, 마케팅들도 잘합니다. 요즘 업체들이 마케팅도 잘하셔가지고 신뢰도도 높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외주 시장이 바이브 코딩으로 인해 진입이 쉬워졌어요. 사실 진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영업력이 좋으시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그걸 수주만 할 수 있으면 거의 누구든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홈페이지 만드는 거, 어느 정도 플랫폼 만드는 거, 자동화 툴, 뭐 업무 자동화 툴 있잖아요. 내부에서 쓰는 뭐 학원에서 쓰든 뭐 내부 법무법인에서 쓰든 중개법인에서 쓰던 내부에서 쓰는 그냥 퉁쳐서 ERP라고 할게요. 또는 뭐 컨텐츠를 관리하는 뭐 컨텐츠 관리 툴, 이런 것들은 개발 몰라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인프런의 바이브 코딩 강의 보시면 돼요. 제임스가 만든 바이브 코딩 강의를 보시면 개발 못하셔도 이 정도 만들어서 돈 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진입이 너무 쉬워진 거죠. 진입이 쉽다는 말은 가격 경쟁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체 서비스 만드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체 서비스, 내가 직접 어떤 플랫폼 만드는 걸 하려면 어땠었냐면 스타트업이었어야 됩니다. 스타트업으로 했어야 됐고요. 자본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최소 몇 천이 필요했어요. 그 후에 서비스가 조금 발전하면 투자 유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 뽑아야 되죠. 직원 뽑아야 돼요. 스타트업이라는 비즈니스는 일단 개발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니까 마케팅에도 큰 돈이 돌아가요. 개발에 큰 돈 썼으니까 마케팅에 아낄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발에 큰 돈 쓴 거를 썩히면 안 되고 쓴 것만큼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해서라도 마케팅에 큰 돈을 쓰게 되죠. 플랫폼을 제작하는데 마케팅에 돈 쓰고 개발에 돈 쓰고 그 이후에 내부에 개발자 채용하고 채용한 개발자를 관리하기 위한 HR 직원 채용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 들어요? 몇 억이 들어요.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 AI 이전 시대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몇 억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리스크를 안 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을 고객사로 비즈니스를 했었고, 그리고 10년 내 직장 생활도 다 스타트업 생활을 했어요. 서비스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시도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렇게 몇 억이 들어가는데 성공 확률은 낮은 그런 리스크는 제 스스로가 지기가 싫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에이전시 비즈니스로 돈을 벌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AI 이후 시대이잖아요. AI 이후의 시대에는 자체 서비스 만드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요? 3만원 정도 들어요. 뭐 이것저것 서버 호스팅까지 해가지고 한 월 5만원 정도라고 할게요. 이게 무슨 비용이냐? 개발자 채용 안 하셔도 돼요. 뭐 기획자 안 하셔도 되고요. 디자이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뭐 PM 채용할 필요 없고요. 마케터, 요즘 마케팅 AI가 해주죠. 물론 조금 스터디는 하셔야 됩니다. 창업자분이. 채용할 필요는 없어요. HR, 직원 없는데 HR도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채용이 불필요해졌어요. 창업을 하는데요. 자체 서비스 만드는데. 그래서 뭘 하시면 되냐?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브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브 코딩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프런에 제임스가 만든 바이브 코딩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타이틀을 4060으로 잡았잖아요. 지금 사업하는데 몇 억이 들지는 않아요. 몇 억이 들진 않는데 바이브 코딩 스터디하고 실제 사업 아이디어 좀 조사하고 가령 뭐 커서를 쓰신다. 클로드 뭐 프로를 쓰신다. 그러면 뭐 한 20달러, 월 20달러 정도죠. 이지만 가령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볼래 라고 하면 월 한 200달러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서버에 배포할 때 월 뭐 싼 서버는 10달러에서 조금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면 월 한 100달러까지 올라가요. 한 14만원 정도 되죠. 이거는 이제 AI 비용인데 클로드 코드를 이제 맥스 요금제로 하면 정말 제일 똑똑한 AI 개발자를 내가 한 달 내내 쓸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한 28만원 정도 할게요. 요런 비용들이 발생하죠. 근데 4050은 그 정도 비용은 사실 낼 수 있어요. 이 정도 비용은 낼 수 있어요. 저 굉장히 구두쇠인 편이지만 저는 뭐 명품이나 뭐 시계나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시계는 5만원짜리 카시오를 제일 좋아하고 옷은 다 1, 2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AI에는 그 돈 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는 투자니까. 한 달에 42만원 투자인데 거기다 뭐 제 강의 같은 거 보시면은 한 15만원 하죠. 이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030은 좀 빠듯해요. 일단 지금 제일 먼저 시도하는 건 취업이거든요. 여러 차례 취업하고 안 되면 이제 사업해야지 이 마음을 좀 쉽게 먹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지도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좀 쉽게 못 내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더라도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하시죠. 근데 좋은 회사의 포지션이 지금 급격하게 없어지고 있죠. 취업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창업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아예 방법이 없거든요. 창업시장으로 곧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제 시도하는 2030은 20대, 30대죠. 20대, 30대는 아직 많지 않아요. 정말 빨리 앞서가시는 분들이 뭐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걸 하시던 30 몇 살 희망퇴직 받고 있잖아요. 뭐 은행이나 대기업들도. 어차피 내가 회사에는 오래 못 다니는 시대가 오는구나.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뭐 퇴사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늘고 계시지만 지금 AI 시대에 정말 강한 기회, 정말 좋은 기회인 분들은 4060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게 있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원 정도 투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게 하나 차리는데 뭐 최소 몇 천에서 몇 억 넣으시잖아요. 이걸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투자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경험이 있죠. 이건 약간 경제적 여유라고 할게요. 이제 4060 세대가 직장 경험이던 아니 뭐 장사 경험이던 작은 어떤 점포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던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셨던, 외주를 하셨던 10년 이상 하셨을 거예요. 뭐 한 분야일 수도 있고 여러 분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다 장점이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게 2030에게는 없어요. 사업을 하려면 또는 업무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사람을 뭐 설득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영업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경험도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절박함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열심히 찍는 이유 뭐예요? 자꾸 강의 사라고 하는 이유 뭡니까? 절박함 때문이죠. 가장이기도 하고 소득이 필요해요. 이거는 돈이 당장 필요해서도 있고 나에 대한 자기 효능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산이 있어도 내가 돈을 다달이 버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다달이 돈을 벌지 않으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또 중요한 요소가 뭐 있죠? 내가 시장을 잘 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좀 힙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뭐 MZ 세대 또는 뭐 알파 세대들이 뭐 팝업 스토어 가고 뭐 성수동 뜨고 이런 것들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 훨씬 큰 시장은 어디 있어요? 4060에 있습니다. 일단 돈 훨씬 많이 쓰죠. 자산도 훨씬 많고요. 시장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산이 많으면 자산이 당연히 2030보다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산이 많으면 투자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소비도 많이 하고요. 어디 투자를 하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이거 누가 더 잘 알아요? 4060의 일을 2030이 더 잘 아나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창업한다, 플랫폼 만든다, 2030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4060이 훨씬 잘 알아요. 근데 왜 2030 젊은이들이 창업한다라고 저희가 느끼죠? 조금 스타트업의 그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와 채용 분위기,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려면 아무래도 MZ를 타겟으로 하는 게 유리하니까 2030이 스타트업을 만들고 2030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 4060 타겟으로 하는 퀴닛 같은 스타트업 경쟁 없이 그냥 엄청 빨리 성장하고 있죠. 뭐 팔도감 4060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드는데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산이 많으니까 뭐 하나 더 넣을게요. 취향, 돈 많은 취향들 많이 하죠. 골프, 뭐가 있을까요? 뭐 여행, 소비에는 자녀 교육, 주로 다 자녀랑 관련된 것들이죠. 자녀의 뭐 패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육아라고 할게요. 육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죠. 저도 제 생에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기간이 출산 이후에 육아를 시작하면서부터 뭐 절약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요. 4060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시기일 거예요. 뭐 대학도 보내야 되고요. 대학 등록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돈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4060 타겟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건 4060이라는 거예요. 이후로 넘어가면 시니어 마켓이죠. 60까지를 시니어라고 부르긴 조금 그렇고 이제 70, 90 정도는 요양보호사나 실버타운이나 약간 그런 시니어 비즈니스 쪽 여기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4060이 잘하죠. 2030이 잘할까요? 잘 못해요. 그냥 아는 분야가 아니라 공부해야 알 수 있는 분야죠. 4060은 그냥 경험하는 부모 세대의 고령화된 부모를 부양하는 게 그냥 생활이니까요. 그래서 4060에게 뭐가 필요한지 4060이 더 잘 알기 때문에 4060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시기에 너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창업에 돈이 굉장히 적게 들어요. 경험이 오히려 중요해졌고요. 그 경험은 개발 경험이 아닙니다. 개발 경험은 지금 필요 없어졌어요.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필요한 건 그냥 살아온 경험. 맞아, 내 나이엔 이런 게 필요하지. 이런 거는 내가 돈 내고 사봤지. 그런 경험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팔아볼까? 라는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돈이 적으면 어떤 강점이 있냐면 벌어야 하는 돈도 적어요. 스타트업은 막 망하잖아요. 왜 망해요? 돈 못 벌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돈 못 벌어서 망한 게 아니라 쓰는 돈이 너무 많네요. 쓰는 돈. 왜 많았어요? 채용, 마케팅, 개발비. 비쌌으니까 망했어요. 비싸니까 돈을 많이 쓰고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썼고 돈을 많이 썼는데 버는 돈이 꽤 많아도 쓰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 사업을 접어버리죠. 근데 저희 1인 기업 하면 바이브 코딩을 해서 사업을 하는 1인 기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쓰는 돈 한 달에 50만원 정도일 것 같아요. 아끼면 더 적게 쓸 수도 있어요. 서버 싼 거 쓰고 뭐 코딩 조금 못하는 모델 쓰면은 한 달에 10만원도 안 들어요. 근데 좋은 모델 쓰고 그냥 최고 좋은 모델 쓰는 거예요. 최고 좋은 AI 코딩 모델 쓰면은 한 달에 한 28만원이니까 거기다 서버도 조금 안정적으로 좋은 거 쓰고 개발 강의도 약간 마음껏 쓰시고 하면 한 달에 한 50 정도 쓴다고 할게요. 그러면 얼마 벌면 돼요? 물론 본인이 얼마나 생활비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한 1000만원 버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할게요. 저도 지금 일단 1000만원 버는 게 목표거든요. 자체 서비스랑 강의로요. 그리고 용역도 있어요. 저는 외주 신규 수주는 더 이상 안 하지만 기존 고객사가 기능 추가 요청하면은 지금 유지보수 계약된 상태로 개발 대응해드리고 있는데 요거 합치면 지금 1000 정도 됩니다. 월 1000 정도 도달했어요. 근데 지금 50만원 쓰잖아요. 내가 1000만원을 순수익으로 벌고 싶다 그러면 1050만원 벌면 되죠. 1050만원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드는 어떤 서비스 4060을 타겟으로 한 어떤 서비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가령 아까 4060이 돈 많이 쓰는 거 투자 있을 수 있죠. 부동산 정보일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떤 이런 팁들을 알려주는 또는 좋은 매물을 선별해서 주는 이거 그냥 아무 예나 드는 겁니다.
좋은 매물을 선별해서 주는 이런 서비스를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다 가정할게요. 이 서비스를 월 한 10만원 정도 사람들이 이 정도는 10만원 낼 만한 가치가 있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령 이거 뭔가 한 최소 몇백에서 뭐 1,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월 10만원 내겠죠. 그럼 10만원을 105명한테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매월 받을 수 있으면 105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월 1000만원이 순수익으로 잡히는 걸 겁니다. 이런 걸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잘 못 내시겠으면은 그냥 뭐 GPT한테 그냥 뭐 사업 아이디어 줘 이렇게 하지 마세요. 40살까지 또는 60살까지 본인이 살아온 경험 속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치가 있을 때 내 경험치를 바탕으로 좋은 전략은 생각보다 잘 뽑아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내가 좋은 재료만 주면 그 재료라는 게 나의 경험이고 경력이에요. 그거를 뭐 GPT, 챗GPT든 제미나이든 난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고 이러이러한 뭐 인사이트가 있어. 이걸 바탕으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 했을 때 어떤 걸 만들면 사람들이 월 뭐 5만원에서 10만원을 내고 결제를 할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예요. 생각해 보셨던 아이디어들도 있을 거고 그런 아이디어를 실험할 때 예전에는 그냥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몇천이었어요. 몇천 들여도 개발 결과물이 안 나와서 막 소송 걸고 했었어요. 저도 외주 에이전시를 했을 때 잘 듣던 이유는 결과물을 몇천을 받고 그래도 완성도 있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평판이 올라가고 브랜드가 생겼고 그래서 그렇게 매출이 연 20억씩 나왔었던 거고요. 근데 예전에 몇천만 원에 결과물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요게 몇 개월 막 길면 1년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AI 이용해서 몇만 원 정도면 몇만 원 정도면 며칠 만에 하루 만에 나오기도 해요. 며칠 만에 예전에 몇천만 원에 주고 만들었던 퀄리티가 나옵니다. 이거는 개발자분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몇천만 원에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거 진짜 AI랑 몇 번 핑퐁하면 며칠 만에 비용은 몇만 원에 AI 호출 비용 몇만 원 만에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만들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이거 왜 안 하세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목표가 월 10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다. 이렇게 만드는 걸 인디 해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발을 할 줄 알아야 인디 해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개발자들도 코딩 안 하거든요. AI에게 코딩 다 맡기고 있어요. 그럼 비개발자라고 못할 이유 없죠. 그냥 전혀 다른 경험치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4060 시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죠. 더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실 거고요. 부동산이든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든 뭐 주식 투자든 아니면 뭐 회사의 업무 효율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잘 아실 거죠. 그 잘 아는 노하우를 자체 서비스로 풀어내서 돈을 받고 파시거나 아니면 내부 업무 효율화를 하셔서 인건비를 줄이거나 제 친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치과 의사거든요. 그 친구 치과 의사인데 요즘 치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치과에서도 좀 내부의 간호사들을 줄이고 한대요. 자기가 뭐 아는 주변 치과 의사가 직접 뭐 코딩을 하더니 자기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처방전인가를 자동으로 써주는 무슨 툴을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그거를 간호사가 받아 적고 입력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자동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제 환자랑 그냥 이야기하면서도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막 써지는 그런 것들을 만든 거잖아요. 치과에서도 그걸 하는데 그냥 지식노동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던 외부에 돈을 받던 예전에 이거 하나 만들려면 큰맘 먹고 몇천만 원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몇만 원이면 그냥 내가 직접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지지고 볶고 소송하고 그런 리스크 안 지고 채용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 혼자 몇만 원이면 내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걸 지금 안 하면 손해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걸 잘 하시려면 인프런에 설명란에 제가 링크도 넣어 놓을 거예요. 제임스가 만든 바이브 코딩 강의 보시고 목표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